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시황에서 종목 이슈까지 한 번에 다뤄드리겠고요. 산타랠리 전망이 자꾸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산타랠리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 시점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린78 이민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굉장히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18도, 19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2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지구가 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다 녹은 거 아닌가? 지금 어저께가 대설이었잖아요. 네. 눈이 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맘때쯤 되면 영하 10도 됐었는데 아침 기온이 10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이 또 기록적인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과연 뉴욕 증시도 비슷하게 따뜻한 온기가 펼쳐졌나요, 최근에? 네, 그렇죠. 따뜻한 온기 계속 산타랠리가 일찍 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 이제 개장과 함께는 좀 혼동이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자산의 굉장히 큰 축이죠. 일본의 국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좀 바꾸겠다는 식으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 초반에 혼조세를 좀 줬고요. 그 이후에 약간 채권 가격이 바뀌는 것 같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장 후반을 들어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고 특히 이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산타랠리가 계속 가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직 좀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선물이 떨어지지는 않는 한 미국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쯤 보니까 시장에 혼조세를 불러왔던 게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던데요. 네.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정책들의 변화가 온 건가요? 네, 일단 일본 하면 오랫동안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으로 0%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올해 바뀌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총재를 하셨던 분이 바뀌면서 우에다 가즈오 총재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장기물을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거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유지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낮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일본 채권을 많이 사는 이유가 물론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지만 일본 내에서 많이 사지만 이게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다는 전망이 있으면 일본으로 자금이 쏠린다든가 아니면 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는 엔캐리를 이용한 투자가 있을 텐데 이 금리가 좀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 좀 변동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심리가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이런 발언에 의해서 엔화가 좀 오르면서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매파적 이야기는 사실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 엔캐리로 나왔던 자금들이 회귀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겠죠. 네,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화가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월가에서는 그동안 엔화 약세에 베팅을 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월가는 투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사실 여름 이전부터 이 일본 주식시장 가서 투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화가 싸지니까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엔화도 많이 사고 저도 환전을 좀 했는데 거기서 오는 차익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패배한 거 아니냐,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패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런 거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난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이 2.9% 그리고 올해 5월, 6월 같은 경우는 3%대 물가 상승률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3%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일본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일본이 이렇게 아주 장기간 낮았던 경기 침체 그리고 뭐 이런 소비자의 어떤 이 그 지출 문제, 이제 소비력이 감퇴했던 문제들이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그런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전환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할 때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달러로 가는 것처럼 일본의 엔화로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를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흥국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처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제 엔화 약세를 보고 투자했던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할 것이다. 엔화에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M7 중에서도 특히 AI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그 안에서는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AI의 제미나이가 공개됐기 때문인데 제미나이 직접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미나이 봤는데 뭐 제가 쓸 수 있지는 않고요. 전 근데 너무 놀랐어요. 예. 영상을 봤더니. 네네. 영상으로는 굉장히 소개가 돼 있는데 네. 제가 또 들어가서 쓰려고 하니까 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 학교의 과제 때문에 써보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한 게 멀티모달이라고 뭐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텍스트를 가져다가 그러다 텍스트에서 이제 이미지로 바뀌고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바뀌고 뭐 표도 읽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AI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울트라부터 나노 버전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뭐 전에 이제 구글이 알파벳이 바드 같은 거 했다가 망신당해갖고 그렇죠. 주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카이브에 올라온 내용 가지고 뭐 지금 평가를 해본 결과 상당히 괜찮다. 뭐 챗 GPT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또 특징적인 거는 그 이게 온 디바이스로 그 작은 이제 휴대폰에서도 구동될 수 있게끔 이제 그 규모를 좀 줄이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년부터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영상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뭐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언맨에 보면 네. 자비스인가? 자비스요. 예, 자비스처럼 하더라고요. 뭐 문제를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실제로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자비스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비스랑 거의 같은 그런 걸 보고 깜짝 네. 놀랐는데, 그게 되면 뭐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전문직의 시대가 끝나고 블루칼라 시대로 전환된다. 정말 그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크다 이런 거 뭐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까지 또 번창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유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언제까지 빠지나요? 유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160불, 150불 나온 전망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거는 뭐 오펙에서 뭐 감산하는 것도 신뢰감이 좀 안 가는 데다가 그 오펙 국가의 내부적인 재정 상황의 문제도 좀 있고 또 두 번째는 경기 전망이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이제 중국 내의 어떤 그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수요가 감소 부분이 유가에 미리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면 뭐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업 쪽에 그리고 또 가게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좀 가격에 그 뭐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계속 맞아가는 그 점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신호가 좀 확실해진다 그러면 뭐 중국발 뭐 페리엄이나 이런 게 좀 확대되면 더 가격이 좀 여기서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은 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장 큰 원전 시장의 요인은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냐면 중국 35세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중국은 35세가 넘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죠? 35세가 넘으면 그냥 무조건
조종 대상이에요. 아예 네. 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이제 중국에선 유튜브를 못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못 올리지만 뭐 틱톡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그 중국의 이런 그 미디어 플랫폼에 이런 그 셀카를 찍어서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뭐 북경대를 나왔는데 35살이라 내년부터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보도는 이제 중국에서 직접 보도는 하진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런 그 개인들이 미디어를 올린다든가 중국에 나가 있는 그 이제 외신들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35세 미만이라고 해서 취업이 되냐? 그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서 지금 중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 이거에 따라서 뭐 금과 은도 좀 들 수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줄지 않고 있지만 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가 하락했잖아요. 근데 다시 금처럼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보다 은은 상대적으로 산업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뭐 디플레이션 온다라는 경기 침체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어땠나요? AI가 미국 쪽에서 좋았다 보니까 그 훈풍을 그대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일 그 이제 AI 관련돼서 그리고 뭐 그 알파벳과 메타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과 함께 또 엔비디아도 그리고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MD도 뭐 반도체 지수 전체가 그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에 뭐 나라답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매수 주체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매수를 크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엔화가 뭐 강세로 좀 전환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것도 지수를 상승하는데 좀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현물 매수를 동시에 하면서 기간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121선에 턱걸이 했지만 2,500선을 지키면서 이제 주 마감을 했고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그 완성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고 전후방으로 있는 업체들도 기업들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이거를 대안했죠. 뭐 보통 반도체나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빠질 때는 그래도 조선이나 뭐 화학 이런 데서 좀 받쳐줬는데 여기가 오히려 상대적인 약세를 좀 보였고 뭐 코스닥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일주일 사이에 급등했냐 그런 건 아니고 지난달 수준으로 돌아왔으니까 박스권에 갇힌 모습은 계속 맞아요.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 말에 어느 뭐 증권사 M사에서 나온 리포트에는 뭐 이번 12월엔 울어도 돼. 그 산타는 안 올 거니까 뭐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뭐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라면 그거의 어떤 좋은 부분은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그만큼 상승 동력을 받아서 탄력을 가지고 올라갈까는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퐁당퐁당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 남은 말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더 튈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연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각각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최근 4년 동안에 뭐 12월 달에 그 이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월초 대비해서 월말에 갔을 때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감안해야 될 게 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12월 달은. 근데 2022년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미국 지수 3대 지수가 다. 근데 그때 이제 작년이죠. 벌써 1년이 됐는데 작년 12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미국 증시의 그 어떤 배경이 뭐였냐면 미국이 작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이 작년에 어땠었죠? 안 좋았었잖아요. 네. 예, 그런 영향으로 12월이 되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금리 인상 얘기는 없으니까 그나마 좀 긍정적 요인이 좀 있겠지만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데에 있어서 예년만큼 그럼
않고 이제 크게 상승할 것인가? 이건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 뭐 점도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이야기가 좀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11월부터 많이 왔으니까 춥지는 않겠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뭐 가는 종목은 갈 겁니다. 가는 업종은 갈 건데 특히나 이슈가 지금 다른 곳에 없고 경기 전망이 안 좋으니까 유틸리티나 에너지나 아니면 소비자는 안 좋지만 이 돈들이 이제 투자의 어떤 투자 심리는 주로 가는 종목,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기술주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어디를 보십니까? 기술주 안에서는 돈 버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돈을 벌려면 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M7이라고 불리게 된 그 대형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또 그 새로운 파트로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금 또 엔비디아를 밀어내고 AMD나 인텔에서 뭐 반도체를 주문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알파벳이 이 생성형 그 AI를 얘기하면서 NPU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용으로 자기들이 설계한 칩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염두에 좀 두면 내년에도 이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12월인데요. 오늘 날씨처럼 따뜻한 시장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린 78 이민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